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호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벌써 일주일을 쭉 가죠. 가는데 또 그냥 가면 안 되죠. 저랑 같이 가셔야죠. 매일헌법을 하루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습관화 되셨나요? 습관화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헌법을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익숙하고 익숙해져야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익숙한 사람이 바로 전문가 아니겠어요? 자, 헌법의 전문가를 저랑 함께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러면 매일헌법 3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경정 승진 문제에서도 평등권 문제 살펴볼게요. 자, 살짝 어렵게 가려다가 잠깐 틀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평등권, 기본권에서 포괄적 기본권 중에 하나인 11조, 그거 이외에 24조, 31조, 32조, 36조 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등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평등권적 기본권. 자, 일단은 평등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이고요. 요거요. 헌법에, 자, 11조에 근거가 있는데, 11조에는 조항이 1항, 2항, 3항, 3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앞에만 평등하면 돼요? 적용상의 평등. 에이, 아니죠. 법 자체 내용도 평등. 이건 그냥 조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 자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예시일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요것도 예시.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적 신분 있나요? 우리나라 신분제도요? 없어요. 그럼 요걸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에 있던 신분제도 그거는 선천적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 자,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건 맞아요. 그래서 전과자라든지 또는 공무원 지위라든지 이런 신분을 얻게 되면 이거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니죠? 상습범 가중, 누범 가중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익 담당자로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사회라고 달리 가중처벌하는 거. 신분에 맞게 따라서 반하지 않는다. 함정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라고 돼 있지만 이 차별 금지가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걸로 발전했다. 그래서 상대적 금지를 얘기하니까 예외 있는 차별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예외 있는 차별을 허용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유 없이는 차별을 하지 않겠다. 뒤집으면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차별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비교 집단이 우선. 이게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비교 집단 간에 같은 걸 같게, 다른 걸 다르게. 이러면 차별 취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차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세 번째, 근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을 할 때는 반드시 뭐로 한다? 법률로서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법률 유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합리적 사유. 그런데 이 법률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데 이 합리적 사유가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말을 뭐라 한다? 판단 시 기준을 우리는 평등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등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평등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법률에 잘 정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조가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마세요. 라서 일반 규정, 포괄 규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언 규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이런 말을 하죠. 헌법에 명시적으로 별도로, 그러니까 11조 이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영역이나 또는 차별 금지할 쪽 다 별다른 필요성이 더 중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차별을 허용하는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일반 규정에 하지 마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근데 별도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이나 또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건 조심하라는 거죠. 분명히 일반 규정이 있는데 따로 만들어서 하지 마 라는 말을 하니까 여기는 더 조심해라. 입법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고, 그럴 때 이 입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 심사로서 비례 심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여기는 헌법에 차별을 허용한대요. 그러면 이건 차별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하라고 했으니까 헌법적 이유가 있으니까 차별을 했어요. 근데 그 법률을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차별을 하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은 엄격히 하는 게 아니라 완화된 비례 심사로서 비례 심사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례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게 아니라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하지만 차별 취급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니까 권리 또는 제도 같은 법률 세계, 법률 영역의 문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입법 재량이 큰 영역. 대표적으로 형벌로 할지, 과태료 같은 제재로 할지 이거는 입법 재량이 큰 영역. 그러니까 권리나 제도 같은 거 형벌로 할지 과태료가 할지 이거는 입법 재량이 큰 영역에서는 이건 기본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본권 헌법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헌법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차별 취급을 할 때, 차별하는 법률을 만들 때, 그럴 때 이 차별하는 법률의 합리적 이유 심사는 여기처럼 헌법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유무를 확인하는 데 족하다. 확인하는 제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자의가 아니군요. 그래서 이걸 자의금지 심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차별을 허용하는 규정, 32조 6항에 가보면 국가유공자, 전몰공경, 사유공경, 유가자, 전몰공경의 유가족, 사유공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함에 있어서 보호해줘라. 그럼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따로 제시한 거, 24조 선거권, 자 31조 교육, 32조 근로, 36조 가정과 혼인. 그래서 가정과 혼인 안에서 차별 취급 문제가 생기면 엄격 심사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2항 다른 거 없잖아요. 뭐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도 창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전일대 원칙.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이 11조가 일반 규정이 있고, 그럼에도 24조 선거권, 31조 교육, 32조 근로, 36조 가정과 혼인에서의 차별 취급 문제를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조심해라. 하지만 32조 6항에 뭐라고 돼 있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 말은 곧 적극적으로 처우를 하주라는 의미. 거기서 법률을 만들면 자유금지. 그러니까 완화된 비례심사. 하지만 법률 문제, 입법 재량이 큰 영역 문제, 임대차, 임대 의무 기간 뭐 이런 것들은 입법 재량이 큰 영역 문제. 그다음에 상속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건들지 않는 한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는 법률 문제. 이럴 때는 자유금지 심사. 자, 오늘 문제가 여기에 준해서 나온 거예요. 좀 더 어렵게 내면 뭐 이렇게 조금 더 꼬일 수 있지만 약간 가다가 조금 무난하게 내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요거 최근 판례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또는 결혼 이민자와 달리 난민 신청했다가 난민 인정까지 받았어요. 근데 난민 인정자, 그래서 우리 그때 아프가니스탄 해갖고 특별 귀하 뭐 이런 거, 특별 난민 인정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분들은 코로나 시대 때 왜 재난지원금 안 주냐고요? 똑같이 줘야지. 영주권 결혼 이민자는 주면서 난민 인정자는 왜? 자, 일단은 같은 걸 갖게 해야 되는데 같은 걸 다르게 했다. 함정 이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함정 이유가 없더라. 평등권을 침해한다. 맞는 질문. 두 번째,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 혼인이나 가족 생활에 근거 36조 떴어. 이거 11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조를 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거는 엄격 심사한다니까요.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 혼인을 하지 않은 자 비해서 차별 취급하는 것이 과세단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유명하죠.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하지만 개별 과세하면 합헌이잖아. 입법제 입법 형성 재량에 속하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좀 더 조심해라. 36조이랑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 단지 함지적 이유 유무만을 가지고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엄격 심사로서 비례 심사한다. 이렇게 나오셔야죠. 3번 중원의 취소권자. 중원. 상속 순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자인데 1순위자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게 되고 2순위자 다순위, 3순위자 그런데 세상에 직계존속은 2순위고 4순위의 반계 그러면 3순위인데 2순위, 3순위자는 자 중원의 취소권자의 상속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1순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유금지 심사. 또 중원의 취소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는 거 그건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직계 비속을 제외한 1순위자를 제외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이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권의 취소 청구권자 어느 범위까지 포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자 입법자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자의금지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거 순위 문제니까 자의금지 심사 맞아요. 순서 문제니까 맞습니다. 자, 일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 검사 기간 내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형벌로 갈지 아니면 과태료 제재로 갈지 이건 입법 재량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법부 자, 법률 권리 문제예요. 제도 문제예요. 따라서 이종 운전면허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함정 이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의금지 심사 충분하다. 요걸로 외워야 돼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건, 자의금지 심사, 상속 순위 사건, 자의금지 심사 이렇게 좀 보셔야죠. 이건 엄격 심사로서 비례 심사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가 보여요. 저랑 같이 하면 정답이 보여요. 헌법이 보여요. 갑시다. 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아시죠? 통치구조. 저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